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미안하다. 무릎이 아파 힘이 없어. 연골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범인 제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만보씩 걷고 계신가요? 그거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염증이 있는데 억지로 걷는 건 무릎 연골을 사포로 문질러서 닳게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건강해지려고 하신 그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을 인공관절 수술대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왜 걸을수록 무릎이 더 망가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 딱 20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주방에서 당장 치워야 할 잘못된 신발부터 1분 만에 통증을 줄여주는 기적의 지압점, 그리고 누워서 편하게 무릎 근육 키우는 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날 때쯤엔 계단 내려가는 게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께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해요. 혹시 건강하려고 매일 걷기 운동하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선생님. 만보는 걸어야 한다고 해서 아파도 참고 걷고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건강해지려고 하신 그 노력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따라 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계단 오르내릴 때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주치의 박건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 무릎이 삐걱거렸죠?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한번 펴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고 한 걸음씩 조심조심 내려가셨고요. 앉았다 일어설 때는 의학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티 안 내려고 애쓰지만 집에 혼자 계실 때는 신음소리가 나오잖아요. 어제도 60대 초반 되신 이경숙 어르신이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면서 얼굴을 찡그리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여쭤봤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손주들 돌봐줘야 하는데 무릎 때문에 못 해주겠어요.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도 정말 아팠어요. 무릎 통증은 단순히 다리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경숙 어르신께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르신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세요? 운동은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건강 프로그램에서 매일 만보 걸어야 한다고 해서요. 아파도 참고 걸어요. 안 그러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집에서도 슬리퍼 신고 다니고 가끔 계단 오르내리면서 운동도 하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어르신, 그게 문제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건강해지려고 하신 그 노력들이 전부 무릎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만보 걷기, 집에서 굽 없는 슬리퍼 신기, 계단 운동. 이 세 가지가 다 무릎 연골을 닳게 만드는 행동들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경숙 어르신께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얼굴도 밝아지셨고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몇 년을 고생 안 했을 텐데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걷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걷기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걷기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미 무릎이 아픈 사람이 억지로 걷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문경첩 있잖아요. 문 여닫을 때 삐걱거리는 경첩이요. 그 경첩에 기름이 다 말라서 삐걱거리는데 거기에 문을 계속 여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첩이 더 빨리 닳아서 결국 부러지잖아요. 우리 무릎도 똑같아요. 무릎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골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무릎을 많이 쓰면 이 연골이 닳아요. 그럼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기고 아픈 거죠. 이렇게 연골이 이미 닳아서 아픈 상태에서 만보를 걷는다. 그건 삐걱거리는 경첩의 문을 계속 여닫는 거랑 똑같아요.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무릎에 이미 염증이 있는 사람이 무리하게 걸으면 연골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해요. 심하면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럼 나중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무릎이 아프면 일단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걷기는 나중에 무릎이 좋아지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신발이에요. 특히 집에서 신는 신발요. 여러분, 집에서 뭐 신고 다니세요? 대부분 슬리퍼 신으시죠? 그것도 굽이 없는 평평한 슬리퍼요. 편하잖아요. 신고 벗기도 쉽고. 근데 이게 큰 문제예요. 굽이 없으면 발바닥이 평평하게 땅에 닿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 뒤로 쏠려요.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무릎 관절에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는 거예요. 제가 또 비유를 들어볼게요. 건물 지을 때 기초 공사 있잖아요. 기초가 삐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발이 기초예요. 발이 평평하게 땅에 닿으면 발목이 틀어지고, 발목이 틀어지면 무릎이 틀어지고, 무릎이 틀어지면 골반까지 틀어져요. 그래서 한쪽 무릎만 아픈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신발이 한쪽만 닳아서 몸의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운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신어서 뒤꿈치가 한쪽만 다른 운동화 계속 신으시는 분들 있어요. 아깝잖아요. 아직 신을 만한데. 근데 그게 무릎을 망가뜨려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신발을 보면요. 10중 8구 한쪽이 더 많이 닳아 있어요. 그리고 그쪽 무릎이 더 아프고요. 이경숙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오른쪽 무릎이 더 아프다고 하셔서 신발을 봤더니 오른쪽 뒤꿈치가 왼쪽보다 2배 이상 닳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신발부터 바꾸셔야 해요. 집에서 신는 슬리퍼도 굽이 조금 있는 걸로 신으시고 운동화는 다르면 바로 바꾸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계단이에요. 계단 운동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오르내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계단은 무릎에 정말 안 좋아요. 특히 내려갈 때요. 계단 오를 때는 우리 체중의 2배 정도 압력이 무릎에 가해져요. 근데 내려갈 때는 체중의 4배에서 5배가 가해진대요. 그러니까 60kg 되시는 분이 계단 내려가면 무릎에 200kg이 넘는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무릎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연골이 닳아서 아픈데 거기에 200kg 넘는 압력을 받으면요. 연골이 부서지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계단을 피하셔야 해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시고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타세요. 그럼 운동이 안 되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무릎 운동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계단 말고 훨씬 안전한 방법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계단을 꼭 이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집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면 계단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계단 내려갈 때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걸으면 돼요. 뒤로 걷는다는 게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확 줄어들어요. 앞으로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앞으로 꺾이면서 압력을 받는데 뒤로 걸으면 무릎이 펴지면서 내려가니까 압력이 덜 가해지는 거죠. 옆으로 걷는 것도 좋아요. 개처럼 옆으로 걸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무릎 압력을 분산시켜줘요. 다만 뒤로 걸을 때는 꼭 난간을 잡으세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들이었어요. 억지로 걷기, 잘못된 신발, 계단 운동. 이 세 가지만 피해도 무릎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계단 안전지침 단순히 뒤로 걷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튼튼한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아야 하며 주변에 잡아줄 가족이 있을 때만 연습하시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운동 강도 조절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 시 처음부터 5초를 버티기보다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3초부터 천천히 늘려가시라는 조언을 추가하여 무리를 방지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릎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1분 지압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무릎뼈 있죠? 동그란 뼈요. 그 무릎뼈 바로 아래쪽을 손으로 쭉 만져 내려가 보세요. 무릎뼈 끝나는 지점 바로 아래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이요. 느껴지세요? 오른쪽 무릎이면 무릎뼈 아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양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가 지압점이에요. 한의학에서는 혈자리라고 부르는데요. 안쪽 것을 내스란이라고 하고 바깥쪽 것을 외스란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냥 위치만 아시면 돼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움푹 들어간 곳을 꾹 눌러보세요. 좀 아프죠? 그게 정상이에요. 무릎이 안 좋으면 여기가 뻐근하고 아파요. 이 지점을 1분 동안 꾹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아프지만 참을 만한 정도로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셔도 좋아요. 왜 이렇게 하면 무릎이 편해질까요? 이 지점을 누르면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럼 관절액이라는 게 무릎 안에서 잘 돌게 돼요. 이 관절액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을 누르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눌렀을 때는 아파도 1분 정도 지나면 무릎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경숙 어르신도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신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고 하루 종일 무릎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해보세요. 1분이면 돼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책 읽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무릎이 아픈 이유 중 하나가 허벅지 근육이 약해서예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을 보호해 주는데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에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키워야 해요. 근데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은 무릎에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무릎에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자, 침대나 바닥에 똑바로 누우세요. 다리를 쭉 펴고요. 그 다음에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발가락이 천장을 향하게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팽팽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10cm 정도만 들어 올리세요. 높이 올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들면 돼요. 그리고 5초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한쪽 다리에 10번씩 해주세요. 양쪽 다 하면 20번이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5초 버티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럼 3초부터 시작하세요. 근력이 생기면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이 운동의 좋은 점은 무릎에 전혀 압력이 안 간다는 거예요. 누워서 하니까 무릎이 체중을 안 받거든요. 근데 허벅지 근육은 확실히 강화돼요. 이경숙 어르신도 이 운동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지셨어요. 그랬더니 계단 오를 때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찜질이에요. 무릎이 아플 때 찜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찬물로 해야 할지 따뜻한 물로 해야 할지 헷갈리실 거예요. 원칙은 간단해요.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 찬물, 뻣뻣하고 시리면 따뜻한 물이에요. 무릎이 다쳤거나 염증이 생겨서 붓고 빨갛고 뜨거우면요. 이건 급성 염증이에요. 이럴 때는 찬물 찜질을 해야 해요. 얼음 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무릎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대주세요. 그럼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도 줄어들어요. 반대로 만성 통증이어서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거리면요. 이럴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야 해요. 온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20분 정도 대주세요. 그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려서 편해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찜질할 때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하세요.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딱 좋아요. 그리고 찜질은 하루에 2~3번 해주시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무릎이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네 번째는 신발 바꾸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신는 슬리퍼를 굽이 조금 있는 걸로 바꾸세요. 굽이 2cm에서 3cm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높으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적당한 높이로요. 밖에서 신는 신발도 중요해요. 운동화는 뒤꿈치가 다르면 바로 바꾸시고요. 신발 깔창도 쿠션이 좋은 걸로 사용하세요. 요즘 무릎 보호용 깔창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이힐이나 구두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특히 하이힐은 무릎에 정말 안 좋아요. 굽이 높으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무릎에 압력이 더 많이 가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 크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이었어요. 무릎 아픈데 억지로 만보 걷기, 굽 없는 슬리퍼 신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 3가지는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무릎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었어요. 1분 지압법, 누워서 하는 허벅지 근육 운동, 올바른 찜질법, 그리고 신발 바꾸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무릎이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어렵지 않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지압은 공짜고 운동도 공짜고 찜질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신발만 조금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무릎 통증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시고 손주들이랑 놀고 싶어도 못 놀아주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심지어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무릎은 관리하면 좋아져요.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나아지실 거예요. 이경숙 어르신처럼요. 한 달 만에 지팡이 없이 걸으실 정도로 좋아지셨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무릎 지압점 찾아서 1분 동안 눌러 보시고요.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허벅지 근육 운동 10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집에서 신는 슬리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굽이 없으면 새로 사세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몇천 원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릴 수 있어요. 무릎이 편해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억지로 걷지 마시고 무릎을 쉬게 해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무릎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무릎 아파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상태도 알려주시고 실천 후기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시고요. 무릎은 우리가 평생 써야 하는 소중한 관절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잘 돌봐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